10강 두 번째 시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여기가 어찌 보면 너희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가 공감이 돼서 나오면 좋은데, 앞에 지수로그라는 함수 단어는 몇 개 문제 유형을 제외하면 거의 2점짜리라고 그랬죠. 반면 기출문제를 쭉 찾아보시면 역대 기출문제 중에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파트,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있고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잖아요. 근데 방부등식 말고 이 그래프 파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점짜리로 문제로 나와도 항상 킬러 문항 언저리 근처에서 출제된 적이 많아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단원이고, 그 이유는 뭘까? 이유는 단순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릴 줄 안다? 내려가는 거 그릴 줄 안다? 정도로 안 되기 때문이지. 이 그래프에 대한 분석, 해석의 능력은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길러와야 되는 거예요. 내내. 3년 내내 얘네들 간의 관계, 대소, 그리고 위치들 간의 관계,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실수배, 역함수까지. 아주 종합적인 능력을 묻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단원이에요. 그만큼 많이 훈련을 해야겠죠. 자, 일단 질문을 받아봅시다. 예제와 유제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문제 있으면 질문. 예제 뭐? 2번. 예제 2번. 네, 대략 이런 식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y는 2의 x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요거요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 주어진 이 녀석과 요 두 녀석이 서로 원점 대칭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는 2의 x승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서로 이게 막 그린 것 같아도 잘 보시면 요렇게 생긴 녀석하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직선 x는 마이너스 k를 걸었어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이렇게 세로선에서 서로 만나는 관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점 A, O를 지나는 직선. 여기 이제 A가 있는데 그걸 원점과 이어서 직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다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A와 C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A와 C는 다시 원점 대칭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도 서로 간의 연결관계가 있고, A와 C도 서로 간의 연결관계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은 세 녀석의 X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결과이고, 이 녀석은 세 좌표의 Y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눈 결과죠. 이거는 이제 고등수학 상에 나옵니다. 고등수학 상의 점과 좌표 파트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선의 2대1 내분점 이런 거는 도형이 나왔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점좌표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에 K 값을 구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볼까요? A의 X좌표 얼마야? X 이퀄 마이너스 K를 그으면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로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B의 X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K죠. 세로선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러면 C의 X좌표는 얼마일까요? K입니다. K.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딱 바뀐 상태겠죠. 그래서 이 세 녀석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K 더하기 K 나누기 3이 되고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3분의 마이너스 K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는 3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줄줄이 다 좌표점으로 넘어가죠. A점은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의 좌표고 B점은 마이너스 3, 8의 마이너스 8의 좌표겠죠. 그리고 C점은 3, 마이너스 8분의 1의 좌표가 될 겁니다. 원점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A 값은 여기 8분의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분의 1 세 녀석을 더한 합을 3으로 나눈 값. 그럼 얘랑 둘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8만 남을 텐데 3분의 마이너스 8이 답이겠네요. 됐어요? 이해가 돼? 너희들한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잡았던 포인트, 이 두 함수가 원점 대칭의 그래프이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그 자체로 원점 대칭이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그래프, 우리 3차 함수 한번 생각해 봐요. 3차 함수 중에 이렇게 원점 대칭이네 있죠? 이 원점 대칭이네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 점과 이 점은 상호간의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이 점을 포인트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점좌표 구하는 법, 이건 이제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되고, 고등수학 상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겠죠? 또요. 예제 됐나요? 그러면 기초 연습에서 질문. 기초 연습에서 질문 2번. y는 a의 x승, y는 a의 x승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실수배 아무것도 안 들어간 원형의 그래프잖아. 이 원형의 그래프에다가 내가 정의역 걸어줄 테니까 그 정의역의 치역이 3분의 1부터 b라고 하면 b는 얼마고 a는 얼마인지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직접 그려볼 필요도 별로 없는데, A가 1보다 큰 상태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1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여기가 1이고요. 1이고 이거는 A가 0에서 1 사이인 상태의 그래프예요. 이 상태에서 0에서 1 사이에 커튼을 닫는 거죠.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커튼을 닫으면 이쪽 버리고 내 눈앞에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이 그래프의 치역이 과연 3분의 1에서 b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겠냐? 가능해? 안 가능할 텐데. 제일 작은 게 1인데. 그러면 제일 큰 건 당연히 1보다 커야죠. 여기서 0에서 0과 1에서 커튼을 닫으면 내 눈앞에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 최고 높이가 1이에요. 최고 높이가 1이고, 따라서 최저 높이는 1보다 작은 값이어야죠. 이 얘기야.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어디 사이냐라고 말하면 B는 1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고 A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1 넣었을 때 3분의 1 될 A가 얼마냐라는 거야. A 값이 3분의 1이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지 몰라요인데 그게 그냥 몰라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안다는 거죠. 저 A가 얼마가 되건 간에 이게 1보다 커지면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0,1. 이거를 그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범위로만 보는 게 이제 이런 식이지. 0을 넣었을 때 3분의 1이 된다. 1을 넣었을 때 B가 된다. 0을 넣었을 때 B가 된다. 1을 넣었을 때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건데 안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그래프 단어는 그래프로 풀어야죠. 자, 또 질문? 됐어요? 그러면 오늘 시험 본 범위 기본 연습에서 질문? 뭐요? 7, 8번. 여기 쉽지 않던데. 같이 한번 보세요. y는 k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수함수를 말하는데 그게 일단 내가 잘 알고 잘 그릴 수 있는 y 이퀄 로그 2의 2x 로그 2의 2x 혹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2와 x가 둘이 분리가 될 테니 2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이 2라는 사실 말고 거의 모른다는 뜻이에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밑은 얘랑 같겠죠. 밑은 얘랑 같고 a는 그리고 음수이다 정도까지만 준 다음에 지금 문장을 읽어보면 이 직선 y는 k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 이 녀석이 이렇게 만날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만날 거 아닌가. 그리고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라 하고 이렇게 대강 한번 그려봐요. 대강. 좌표축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ax 더하기 b가 이딴 식으로 만난다 한번 해보자고. 대략. 그런 다음에 이 직선 y는 k가 또한 x는 2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가짜는 말이에요. x는 2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세로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 x는 2 그러니까 2, K라고 하는 특정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분 PQ 내에 있는 특정 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로선은 그을 필요도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K가 2가 아닌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다들 이 문제 못 푼 사람들은 이 단어를 허투루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라고 써있지? 임의의 실수. 수학적으로 임의의와 동의어는 모든이에요. 아시겠어요? 의도를 하지 않고 이런 뜻이거든요. 임의애란 말은. 그럼 의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 그래서 모든 실수 그러면 빡 와닿죠. K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는 거예요. 2 빼고 다. 임의의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PR과 QR이 같다는 거니까 PQ를 선분이라고 보면 사실상 R점이 P점과 Q점의 중점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해석하면 R은 P와 Q의 중점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저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큰 구도에서. 아래 위치가? 네, 맞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세로축을 하나 갖다 넣을게요. 세로축을. 네, 그 세로축은 내가 이 그래프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을 워낙 잘 알아요. 로그 2의 x를 위로 한 칸 올린 거죠. 그러니 y축이 자신의 점근선이 됩니다. y축이 자신의 점근선이 되고 만약에 이 로그 2의 ax 더하기 b, 저 a가 음수라고 하니까 x 앞이 음수면 이제 이쪽으로 뒤집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 분명한데 만약 이 점근선이 이 y축에 있는 0보다 왼쪽으로 가 있어 버리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임의로 그어가지고 여기 하나 만나는 그 중점이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여기까지 들러붙어야, 그러니까 y축을 자신의 점근선으로 해야 간신히 그 중점이 원점이 되죠. 이 중점이 오른쪽 2칸까지 왔다는 얘기는 예, 점근선이 한참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차가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랑 만나는 것에 중점이 2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그럼 그냥 정답으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답으로 직진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의 휨세가 좌우가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이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과 저 ax 더하기 b가 있는 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의 휨세가 달라서 비대칭이 되었다 라고 하면 내가 k를 올리고 k를 올리고 k를 올리고 k를 올리면서 이 교점들을 가지고 중점을 따라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점이 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아니라는 거잖아.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R은 P와 Q의 중점이어야 한다. 그 R이 뭔데? 2,K, X 이퀄 2. 그러니까 이게 중점이 쫙 이렇게 X는 2의 선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결론인 즉슨 이 그래프가 이제 다 지워. 다 지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얘하고 얘가 서로 x는 이 대칭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문장을 쭉 읽고 내린 결론은 어때야 하냐면 저 두 그래프가 x는 이 대칭이어야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저기 적어놨어요. 승희 왼뺨 옆에 x 이퀄 a 대칭의 그래프의 그 상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f2a-x는 fx이다 보입니까?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x 이퀄 a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또 하나 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왼쪽 작업 있잖아요. 왼쪽 작업. 괄호 안에다가 2a-x 왼쪽 f에 들어있는 2a-x 보여요? 저게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라는 거예요.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제발 입에다가 좀 붙여놓으라고.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x가 들어갈 자리에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 그래프를 a에 대한 대칭 상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1의 제곱을 한번 볼게요. x-1의 제곱이 어떻게 생겼어? 다들 아유, 이거 왜 이래?
다들 잘 알고 있지? 이렇게 해서 1,0에 이렇게 찍고 있는 애란 말이야.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예를 들어서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대칭을 시키고 싶으면 요렇게 되는 아이겠죠? 그죠? 여기서 1로 보내고 싶어. 이렇게 x 이퀄 2에 대해서. 그때 이 함수에다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를 이 x를 도려내고 넣으면 된다고요. 요 x를 도려내고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x 자리에 x 자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4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4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결론이 뭐야?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바꿨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요. 여기가 1이면 2에 대한 대칭이면 여기가 3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죠? 실제로 이렇게 되죠. 이게 2차 함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에 다 이 짓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니 이 얘기를 결론 지으면 여기에 y는 로그 2에 2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k하고의 교점의 중점이 x 이퀄 2가 되려면 이 그래프를 이 x는 2에 대해서 뒤집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그래야 x는 k, x는 k, x는 k를 아무리 올려도 반이 되죠. 이게 p, q, p, q 이렇게 했을 때 반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x 이퀄 2에 대해서 뒤집혀서 일로 와야 되고 그 작업의 방법은 원래 있던 그래프의 x 자리를 도려내고 대칭선에 2배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고요. 아따 자세하게 말한다. 지금 이 얘기 알아듣고 아까부터 알아듣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을 걸 텐데 참으세요. 같이 갑시다. 저도 이러기 싫어요. 연말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서로 발전합시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8이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정답입니다. 이거 이제 수능 특강이 원래는 이렇게 매해 계약을 해요. 매해 이거 저 EBS 출연 강사들이 이렇게 문제 해서 만드는 건데 공동 저작으로 만드는 건데 그 옛날 그 계약 내용이 이제 관련 문항 저작권 관련 소송은 EBS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만들기 싫은 거야. 문제 만들기 싫은 거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 문제 만들기 싫은데 내가 문제를 제작해서 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 원래 있던 문제에서 문자 하나 숫자 하나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작권을 가진 자와 소송이 붙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소송이 안 붙는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가원 문항이에요. 평가원 문항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 그래서 변형한 문제. 라는 거죠. 정말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다가 뭐 이렇게 갖다 내고 몇 대 몇이다 하는 거. 당신들이 여기서 이제 뭐가 약하냐면 이 분할비의 독립성. 그러니까 이런 대각선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가 m 대 n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선에 대하여 m 대 n은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평행이동하는 모든 비례식이 다 성립합니다. 다 m 대 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언제 배우더라? 중2 때 배우던가요? 비례식을? 닮은 비를 중2 때 배우는데 그때 이제 놀아서 그래요. 이게 m 대 n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m 대 n이라고 해요. 여기도 m 대 n.
예, 그리고 요렇게 해도 요 닮은 비가 m 대 n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거 사선으로 그어도 m 대 n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내던 간에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 닮은 비가 다 m 대 n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이 C점의 X 좌표인 이 녀석이라고 했는데, 아, 맞다. 나 안 그래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문제 함정 하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게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나아요. 수능날 이 경험을 하는 것보다. 자, 잘 보세요. 그림을, 내가 그냥 그리고 말지. 자, 요렇게 올라갑시다. 그리고 A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럼 여기가 A 0,6루트 2. 여기가 C. 여기가 B. B는 A, 0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Y는 4의 X 플러스 1승이고요. 지금 준 조건은 하나예요. 요게 1일 때, 요게 2랍니다. 2. 1대 2. 그럼 전체를 3등분한 거죠. 전체를 3등분한 거고, 이 시점은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대 2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1대 2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C점의 X좌표는 A라는 I를, 여기 A라는 I를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A로 보면 그걸 3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3분의 A일 수밖에 없고 X좌표는 3분의 A죠. C점의 X좌표는 3분의 A고, 또 하나 세로로 갔다가 이렇게 잘라도 이 닮은 비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1대 여기가 2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6루트 1을 3등분해요. 그럼 한 칸당 2루트 2죠. 그러면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니까 C점의 Y좌표는 4루트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루트 2. 여기까지도 다들 생각 잘 해요. 생각 잘 해서, 그러면 3분의 A와 A, 4루트 2가 이 곡선 위의 점이 되는구나. 그럼 Y좌표에다가 4루트 2 쓰고, X좌표에다가 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X좌표에 3분의 A를 넣고 같다라고 하면 내가 A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요. 잘했죠? 여기도? 예. 이게 플러스 1은 4 곱하기니까 는 4에 3분의 A 곱하기 4라고 하면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4를 이렇게 지워서 루트 2, 즉 2의 2분의 1승은 요거에 4니까 2에로 고쳐주면 제곱이고 3분의 2A. 그래서 3분의 2A와 2분의 1이 서로 같으려면 A는 4분의 3 이렇게요. 됐어요? A는 4분의 3. 그리고 보기에 4분의 3이 있으면 거기다 답을 써버린다고요. 지금 보기에 4분의 3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기가 뭔가에 빠져들어간 거야. 그리고 뭔가 술술 풀려간 거야. 이때 경계를 해야 돼. 이때 쭉쭉쭉쭉 풀려가서 A값이 딱 나왔어. 그리고 이게 보기에 있으면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나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C의 X좌표는이에요. C의 X좌표는 A가 아니고 3분의 A입니다. 3분의 A. 따라서 이 지금 구한 A 값을 3으로 나눈 4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연습시키는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서 나올 만한 오답을 보기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수능은 얄짤없어요. 그거 내가 알기로 검산을 8단계로 하든가 그래. 그 팀들이 있어. 서로 문제를 내고 교차 검증을 하는데 한 팀당 교사 1명, 교사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팀으로만 넘어가도 벌써 3번이죠. 그런 팀이 몇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를 이걸로 바꾸죠는 얘네들이 틀릴 만한 오산을 한 다음에 그 보기를 보기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 제발 실수를 할 거면
모의고사 때 하자. 모의고사 때 하고 실전에서는 절대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하자. 최종 질문이 뭔가 마지막으로 꼭 확인. 응? 미지수 구했다고 신나하지 말고. 실력 완성은 3개 다 하면 되죠 또? 원점 O를 지나는 직선 L이 Y는 2의 X승과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OP가 OQ보다 좀 길답니다. P가 먼 쪽 교점이란 얘기죠. 그리고 직선 L이 Y는 이거 또 나왔네요. Y는 2의 X승,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요 둘이 원점 대칭의 상태에 있다. 그리고 아까 저 직선 L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스토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원점 대칭 상태고 저 두 개의 지수함수도 서로 원점 대칭의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2차 함수와 요렇게 되는 2차 함수가 서로 원점 대칭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가 이럴 때는 얘를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야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O에서 P가 먼 쪽이니까 여기가 P, 가까운 쪽 여기가 Q, 그리고 이 저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O와 가까운 점. 원래 여기도 쭉 내려가면 하나 더 만나거든요. 근데 원점에서 가까운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점이 R. 자, 이때 길이 B. PQ 대 QR이 3대 2다. PQ 대 QR이 나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용납이 안 돼. 포기하고 R 오케이. PQ 대 QR이 3대 2이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3을 쓰고 여기다가 2를 쓰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원점 대칭 상태죠. 그러니까 1대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3대 1대 1 이렇게. 이걸 알았으니 뭐 구하라고요? Q점의 X좌표. 아까 제가 얘기한 얘 마지막 질문이 헷갈리지 않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 그 자체를 하나의 미지수로 놓는 거죠. 아까는 A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알파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1대 3이 유지가 된다고요. 1대 3. 그럼 여기만큼이 3알파니까 합계 요 녀석은 4알파겠죠. 4알파. 자, 근데 뭐 X좌표 알파 어떻게 구하죠? 이게 Q점이 알파, 2의 알파승이고 P점이 4알파, 2의 4알파승이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점을 넣은 거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Q와 그 P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거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기울기가 같다입니다. 희원아, 일찍 온다고 장땡이 아니잖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알파분의 2의 알파승과 4알파분의 2의 4알파승이 서로 같다입니다. 한마디로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가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2의 알파승, 얘는 2의 4알파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주면 3알파는 2, 알파는 3분의 2 이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레벨 3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은 난이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딱히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이게 밑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다시 써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그 2의 x와 원점 대칭의 관계. 원점 대칭의 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C점과 B점을 구하려고 든다면 C점과 B점 역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두 점이 원점 대칭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A와 C는 별 관계가 없느냐? 있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ABC. 삼각형 ABC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걸 구해야 되던가?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지금 문제를 처음부터 잘 읽으셨다면 A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쟤랑 만나는 점을 B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A에서 출발한 거고요. 이 선이 A에서 X축과 평행한, 즉 A와 높이가 같은 점을 찾아낸 게 B고, 그 B를 원점 대칭한 애가 C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C가 서로 길이가 같고, OB, OC가 서로 길이가 같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B점의 Y좌표하고 C점의 Y좌표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같은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 B점의 높이와 A점의 높이도 서로 같기 때문에 A점과 C점이 A점 새끼들 진짜. 이게 수업을 자꾸 허무하게 만들어. 어? 잘 좀 하자. 잘 좀 하자. 왜? 내가 허기사 이거 내가 15년간 재수학원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긴 했는데, 내가 수험생 같아. 나만 급해, 나만 절박해.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한대. 이게 최선이야. 눈 크게 뜨는 게 최선이냐? 아니야. 그게 어떻게 최선이야. 그건 예의지 그냥. 근데 니네 나한테 예의 차린다고 공부 잘하냐? 그게 망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다 일어나서 힘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 그냥. 정신 차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배우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 취미생활이 골프인데 골프를 친다. 그럼 내가 프로 스윙하고 똑같이 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로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쳐?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한 판의 그 멋진 스윙 한 번을 내가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으면 난 골프를 포기할까? 배우는 점을 포기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군가의 여기 요 손목 각도만 봐. 어떤 프로의 손목 각도만 봐. 이렇게.
내가 배울 때는 거기만 보는 거야. 지금 내 관심사가 손목의 각도면 이 사람이 저기서 내려올 때 손목 각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만 눈여겨보는 거야. 딴 거 안 보고. 니네도 마찬가지라고. 니네가 이거 한 판의 문제를 다 소화해낼 수 없다? 그럼 안 듣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장에 지금 점좌표 얘기하거나 아니면 로그 함수에서 위아래로 높이가 같을 때의 이 두 x좌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하나만 배워도 이 문제 다 못 푸는 거와 관계없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예, 결론 내드릴게요. 로그 함수에다 대고 위와 아래로 높이가 같은 두 x 좌표의 관계는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여기서 x축 위로 a의 높이와 여기서 x축 아래로 c의 높이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c의 x좌표는 알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파분의 1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로그 2의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죠. 역수라고 해요. 역수. 이거 세상 모든 로그 함수에 다 적용돼요. 예. 그 어떤 함수건 간에 여기와의 높이와 똑같은 애를 여기 가서 잡았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이 t일 때 이 녀석은 t분의 1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한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았다고요. 에이씨.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내가 씹으려 된 내용의 종합판을 볼게요. 이제 뭔가 미지수를 잡아서 삼각형 ABC 넓이 구하려면 나 이 길이도 구하고 이거 높이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ABC의 좌표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주어진 바, 즉 A에서 평행한 점 그어서 B 그리고 OB를 지나는 직선이 이와 만나는 점을 C까지 읽으면 A를 알파, 로그 2의 알파라 놨을 때 C점은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가 되고요. B점은 딱 그놈의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로그 2의 알파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 로그 2 알파랑 여기 로그 2 알파랑 높이 같은 거 보이시죠? 예. 끝났어요. 이제 알파점을 구하면 됩니다. 예, 알파점. 아직까지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뭐지? 아직까지 쓰지 않은 조건? 예,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안 썼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제 써야죠. 예, A와 B의 길이는 X좌표 길이 둘이 뺀 것이 될 겁니다.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이렇게고요. 요 길이가 같다. 누구와? 루트. 이번에는 할 수 없죠. 이거. 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인데요. 잘 보시면 이거 둘이 빼봤자 2배의 로그 2 알파죠. 2배의 로그 2의 알파의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뭐야 이거 로그 들어간 애랑 분수 다항함수 들어간 애가 계산이 된다고? 원래는 계산 안 되죠. 원래는 계산 안 되는데 이거 양변 제곱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로그 없애면서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곱 풀어낸 애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2고요. 이거 제곱 풀어낸 애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등호의 양변에서 다 지워진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면 4 상수만 남는데 알고 보면 여기서도 4가 있어요. 4 로그 2의 알파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됐다는 얘기고 알파가 지금 먼 쪽, 1보다 큰 쪽으로 가 있으니까 알파 값은 2였습니다. 2.
끝났죠? 예. 그냥 기울기로 해도 돼요. 어디랑 어디랑? B호랑 A호가 수직 관계니까 음. 그냥 원점. 아, 요거. 오케이. 그것도 가능해요. 이게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가능. 좌우간 그래서 이제 숫자들이 따다닥 좌표로 다 나오면 이게 밑변. 예, 이게 밑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인데 그 높이는 사실상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2 로그 2가 맞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 이거 하나가 좀 난이도가 그나마 레벨 3에 맞는 애였죠. 근데 나는 사실은 여기도 절대값을 기대했어요. 여기에 절대값 씌워놓으면요, 30번 문제 됩니다, 이거. 예. 한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되나? 4가지인가 5가지로 나눠야 될 거예요. 여기다 절대값 씌워놓으면. 근데 이 다행인지 뭐, 아무튼, 예, 그 정도까지 만들기 싫었는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진 않았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Y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은 쪽, 요쪽만 보는 거예요, 요쪽만 봤을 때의 그림은 2의 X 플러스 3 빼기 3의 함수 전체 절대값. 이거는 0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추적 가능합니다. 보세요. 원래 2의 X승은 요렇게 생기네요, 요렇게. 이 X승. 그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었다는 얘기는 얘를 왼쪽으로 3만큼 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겠죠, 여기가. 예, 올라가고, 걔를 밑으로 3칸 내립니다. 밑으로 3칸 내리면 원래 X 점근선이었던 애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요만큼이 내려왔죠? 예, 그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접어 올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3. 이게 점근선이 내려가는 양일 테니 그 점근선이 또 같이 접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3이라는 위치를 두고 이렇게 올라오던 애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서 쫙 올라가다가 여기 탁 부딪히고 점 하나 만들고 끝 하겠죠. 0의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사실은 이게 3보다 높이 올라올지 내려갈지를 살펴보고 그려야 되는 건데 저는 미리 살펴봤죠.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 0. 그러면 2의 3승 8이죠. 8 빼기 3이 얼마야? 5잖아. 여기가 5라는 소리예요. 5. 자, 이게 이제 왼쪽 그래프 완성한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3의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 2의 x 플러스 3 빼기 3의 절대값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인데 뭐 포인트만 잘 살피시면 돼요. 3에 마이너스 x승이 있으니까 사실은 밑이 3분의 1인 거죠, 이거. 밑이 3분의 1인 애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지수함수고요. 그 애를 오른쪽으로 2칸 옮겨봤자 어차피 한 9 정도로 올라가는 애예요. 9 정도로 올라가는 애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n. 이 마이너스 n이 여기 보시면 자연수 n이거든요. 자연수 n. 그러면 마이너스 n 해버리면 이거는 점근선이 이 위로 올라올 일이 없다는 거야. 점근선이 반드시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밑으로만. 마이너스 n만큼. 밑으로만 내려가는 감소하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9-n. 여기가 9-n 정도 되는 9-n 정도 되고 요렇게 내려가는 이런 지수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박스 안에
fx는 t. 이거 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방정식 아니죠.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t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가 존재한다. 이러면 존재하죠.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교점. 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예. 얘가 어차피 이 t는 1, 2선상에서 1에서 3선상 사이 아무 데나 있으면 이 왼쪽에 고정된 그래프 때문에 두 개의 교점을 확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었을 때 여기랑 한 번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실근이 3개가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녀석이 9분의 n이 웬만한 숫자일 때는 다 여기에 교점 생기겠네, 그지? 예. 근데 자연수가 점점 커지면 9에서 자연수를 계속 빼게 되죠. 예, 1, 2, 3, 4, 5, 6, 7까지는 안전하다가 하는 거야.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싶은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다가 9-n이 요 아래로 사라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3번 만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9-n이 양수이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9-n이 양수이게 해라. 그러면 n은 9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니까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8개가 나온다. 라는 얘기였고요. 사실 제가 기대한 문제는 이게 내려오면서 딱 이렇게 꺾여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교점 세개가 난리가 나요. 예. 그렇지. 밑점근선을 올려서 경우를 9-n이 5보다 높을 때 3에서 5 사이에 있을 때 3보다 낮을 때 그리고 점근선이 3보다 높고 5보다 낮을 때 이거보다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를 뭐 5개인가 6개인가로 나눠서 이제 3점 또는 4점 뭐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문제가 30번이 됩니다. 하여튼 맛배기 본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30번에 나온 확률도 그치. 이미 나온 적 있지. 찾아보면 다 있어. 웬만한 문제는 다 있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내는 문제 많죠.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킬러 문항까지도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값, 지금은 다행히 가우스는 안 나오잖니. 여기다 가우스까지 같이 내면 아주. 가우스의 절대값 시험을. 그런 다음에 격자점 개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났었어요. 격투점 아예 사라졌. 네, 아예 격자점은 진짜로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학원 강사 경력 20년인데 내가 분명히 강사할 때 풀었는데 언제를 마지막으로 안 나왔냐면 2008년 2008년인가에 아주 드라마틱한 격자점 문제가 한번 나온 이후로 정말 쌍욕을 들어먹었는지 그때부터 격자점 문제가 사라졌어요. 확실히 2008년 그때쯤인 것 같다. 어렵게 낼 수 있지. 어렵다기보다는 어렵게 낼 수 있지. 자, 마치도록 합시다.